관람객분들이 우리 네. 역사관 혹은 도슨트들을 좀 어떻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관람객분들이 이제 문의사항이나 해설 요청을 선뜻 못하시는 계시거나 하신 분들은 쉽사리 다가오시지 못할 때가 있어서 저희 도슨트들에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분들 볼 때면 제가 한 번씩 다가가서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해설 좀 진행해 드릴까요?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거든요. 또 그렇게 이제 됐을 때 문의하신 거를 이제 잘 설명드려서 이제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해설이 진행된 뒤에 관람객분들 이제 표정이 밝아진 게 보이면은 참 그게 좀 보람이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도슨트들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시고 다가와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생각보다 샤이한 관람객분들도 많고 네, 맞아요. 도슨트들도 샤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샤이해도 네. 저희 사실 1:1로도 설명을 많이 그렇죠. 하고 있죠. 예, 1대1로도 네, 언제든지. 안녕하세요.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의 도슨트 노건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요새 가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가을이고 이제 또 단풍도 예쁘게 펴가지고 이번에 금정산 등산을 다녀왔거든요. 고당봉에 올라서서 이제 부산이랑 양산 이렇게 보이는 풍경 봤는데 조금 날씨가 흐리긴 했는데 그래도 엄청 이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단풍이 완전 절정이라서 풍경이 산도 엄청 이쁘게 나오고. 저도 부산 살면서 네. 그 금정산 고당봉 딱 2번 올라가 봤거든요. 네, 저보다 많이 네, 가셨는데요. 2번. 처음 가신 건가요? 저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고당봉 올라갈 때마다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보면은 되게 멀리까지 보여요. 해운대 바다도 보이고 네. 엄청 시야가 잘 탁 트여 있는데 그 정상에 고양이 있는 거 아시나요? 고양이가 있나요? 네, 너무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 고양이가 살더라고요. 그렇고 네. 금정산에 단풍이 예쁘죠. 저는 범어사 갔다 왔어요. 사실 근데 그 부분을 빼고는 이렇게 네. 전체적으로 와 엄청 예쁜데 이런 생각은 사실 잘 안 들었는데 이게 고당봉을 안 올라가서 범어사로 가는 루트가 정석이라고 하더라고요. 단풍도 엄청 예쁘고 볼 게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같이 간 친구들이랑 가다 보니까 이제 산성마을 그쪽에서 이제 올라갔는데 좀 빨리 갔다 올 수 있으면서 거기도 괜찮더라고요. 코스는 편하고 나쁘지 않았는데요. 마침 또 이제 이번에 금정산이 올해 10월 31일부로 해서 국립공원에 지정이 축하할 일이죠. 네, 부산의 명산인데 이렇게 국립공원 지정돼서 더 기쁘고, 또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더라고요. 저는 고당봉 비서관들이 많이 줄 서서 몰랐습니다. 네, 나름 바위가 많아서 위험한데 네. 사진 찍겠다고 저도 그렇고 줄을 되게 많이 섰었어요. 네, 그래서 고당봉 이야기 또 등산 코스 추천까지 저희 다 가을을 이렇게 단풍을 보면서 만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역사관의 근황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저희 역사관은 얼마 전에 개관 10주년 특별 전시를 모두 마치고요. 네. 곧 진짜로 개관 1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가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이죠. 이날이 역사관의 개관일입니다. 저희 역사관이 2015년에 개관을 하여서 지금까지 10년째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역사관이 우리 관람객 여러분들께 강제동원의 진실을 더욱더 알리는 역할로서 앞장서 나가기를, 그리고 저희 도슨트도 그 역할에 최전선에 서서 관람객분들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아무튼 건우쌤 나와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개관 10주년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좀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또 한 해를 또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은데 지금까지 도슨트를 해 오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아니면 좀 역사관에 대한 특별한 기억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고 하면 해설 많은 관람객분들을 만나잖아요. 제가 예전에 해설을 맡았던 분이 어머님이랑 어린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이렇게 두 분이 오셔서 해설을 신청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어머님이 이제 자녀분한테 들려주려는 교육적인 목적에서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이제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은 조금 지루해하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해설을 하는데 오히려 어머님보다도 아이가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유물도 들여다보고 패널도 들여다보고 제 설명하는 것도 엄청 귀 기울여주고 점점 엄청 잘 들어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가 진행하면서도 질문을 하나씩 던지고 하는데 아이가 대답도 엄청 잘해주고
그리고 또 다 맞더라고요. 그게 정말 놀랐어요. 아이가 나이가 10살 안 돼 보였는데도 물어봤는데 막힘없이 대답해줘서 아, 이 친구는 정말 크게 되겠구나 하면서 약간 두근거림 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경청하는 태도도 좋았고 참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이런 부분이 좀 기억이 납니다. 또 어린 친구가 그렇게 해준 것도 인상 깊었고. 이 남다른 어린이 친구에 대한 이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저도 사실 네. 학교에서 특히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네. 단체 관람을 오면 그럴 때 이렇게 해설하는 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 아이들이 사실 저희 세대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초등학생 때는 이 강제동원 역사관 당연히 없었고 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세대가 좀 더 거듭될수록 점점 이런 역사를 공부하는 접하는 그런 시기가 조금 더 빨리 네. 다가오는 것 같아서 그만큼 아이들이 좀 받아들이는 속도도 빨라지고 더욱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제가 못했던 거를 그 아이들한테 해주니까 네. 오히려 더 뿌듯함을 많이 느끼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 특히 어린 초등학생들과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가 좀 많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예, 그렇고요. 네, 이 다음 코너는 도슨트의 원픽 유물을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저희 역사관 단골 코너인데요. 네. 그래도 이게 항상 선생님들의 시각도 바뀌시고 네. 또 역사관에 전시된 유물도 주기적으로 바뀌는 편이라서 네. 저희가 좀 알아보는 차원에서 네. 꼭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유물이 좀 마음에 드시는지 궁금한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유물보다는 사건 중에서 포로감시원에 대한 네.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편이 있는데 네. 포로감시원이라고 하는 게 좀 강제동원의 피해자이지만 가해자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몰랐던 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알려야 하지 않을까. 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지금은 다 고령이시고 많이 네. 돌아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극을 좀 알리는 게 잊혀져가는 강제동원의 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네.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사건이나 유물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의상설 전시실을 둘러보면은 이제 좀 초반부에 군사우편에 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 그 내용과 엽서 유물을 꼭 짚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이제 해당 유물이 당시 강제동원된 군인들이 이제 고향의 가족 친지에게 보내는 우편의 내용이 당시 일제에게 검열을 받았음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제는 이 검열을 통해서 동원된 군인들이 동원에 대한 고충을 드러내거나 불리한 실상을 알리는 내용을 이제 수정토록 하고 또는 군에서 임의로 삭제하고 수정해서 이제 검열이 통과된 우편에 대해서만 이제 도장을 빨간 색깔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검열제라고 하는 도장인데요. 이 도장을 날인해서 발송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우편 검열이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통제 속에서 가족들과의 연락조차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씁쓸한 현실과 현대 시점에서는 이런 강제동원의 실상을 밝히는 데 있어서 이 이제 편지의 왜곡 같은 것이 하나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들한테도 조금 항상 짚고 넘어가는 부분.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왜곡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또 반대로 이 편지를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살아는 있구나 그렇죠. 라고 하는 어떤 안도감을 느꼈을지 네. 아니면 뭐 수개월째 똑같은 내용의 편지만 온다면 오히려 좀 가족들이 불안해하진 않았을지. 그렇죠. 또 있고요. 그렇죠. 안 그렇다면 이게 편지가 오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은 이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그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도 좀 애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좀 묻어나는 네. 유물이라고 하는 점에서 저도 많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코너들을 쭉 해오면서 도슨트 선생님들의 유물 이런 것들을 들어볼 때 네.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또 무엇을 중요하게 짚으시는지 저도 좀 많이 참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도슨트 나락 퀴즈쇼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이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문제를 고르는데 좀 애를 나름 먹었고 그래서 좀 기대가 큽니다. 진행 방식은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네, 역사관의 전시 내용 혹은 역사관 시설과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 문제 나갑니다. 자,
난이도 조절을 해서 이번 문제는 하하 단위로 좀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강제동원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수치의 유형은 무엇일까요? 가장 많은 수치의 유형은 네, 노무동원. 노무동원 네. 정답입니다. 쉽게 통과했죠. 자, 두 번째 문제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네. 나갑니다. 네, 저희 얼마 전에 네. 저희 8월에 시작을 해서 네. 올해 10월 31일에 막을 내린 개관 10주년 특별 전시가 있었죠. 네, 자, 맞습니다. 이 전시를 통해서 해방 이후에 이 국외에 있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 특별 전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글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시가 제가 자, 힌트를 드리자면 네. 컴백. 이게 전시를 본 지가 조금 돼가지고 힌트 더 드릴까요? 귀향이었던 힌트 드릴게요. 땡땡선 오키시마호. 귀환입니다. 귀환. 네. 정답입니다. 무난하게 통과를 하셨어요. 자, 다음 문제는 연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나갑니다. 네, 우리나라랑 일본의 국교 정상화는 지금 몇 주년일까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1965년에 수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주년. 1965년으로 60주년 정답입니다. 네, 한일 회담과 네 가지의 부속 협정을 체결했죠. 1965년 6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6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네. 그 중에 한 가지로서 청구권 협정이 체결이 되었죠. 네. 자, 마지막 문제는 일본인 임명으로 나갑니다. 네, 이 사람은 일본 제93대 내각 총리 대신을 네. 지냈고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재임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한일 관계에 있어서 한국에 자주 방문하시는 분이고 네. 2019년 10월에 역사관을 방문해서 방명록을 남기고 갔습니다. 이 사제와 반성이 담긴 방명록이 역사관 4층 마지막 전시 유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방명록을 작성한 일본의 전 총리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이분은 이제 저도 현대 단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소개를 하고 넘어가는데 이런 분들도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다라고 항상 소개를 하고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이시죠? 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정답입니다. 역시 다행입니다. 도슨트 경력자다 보니까 아주 문제 아주 쫄깃쫄깃하게 네. 제대로 풀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재밌는 네,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나라 퀴즈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건훈 쌤은 처음이실 것 같은데 네. 역사관 포모즈가 진행하는 간추린 뉴스 포모즈 뉴스 시간입니다. 자, 앞에 계신 선생님이 잠깐 기자님이 되어주실 겁니다. 네. 자, 노건우 기자님 이번에 간추린 소식은 무엇인가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양일간 경주시에서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2005년 부산 회의 이후로 20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회의였습니다. 그에 맞춰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신라 금관 특별전이 열렸는데요. 국립경주박물관 개관 80주년과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기념하여 사상 처음으로 신라 금관을 한데 모아서 선보인 전시회라고 합니다. 특별전은 현재 절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22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마침 또 부산에서 멀지 않은 경주에서 열리는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주 사실 이 부산 피플들에게는 굉장히 그 근교로서 그쵸. 아주 친숙한 곳인데 네. 금관을 6점을 신라 천년고도인 경주에서 네. 발견된 금관 6점을 무려 104년 만에 한 자리에 모아놓고 전시한다. 네, 굉장히 큰 이슈. 네 뜻깊은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12월 14일까지였어요. 12월 14일 일요일에 종료가 될 네. 예정이었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저도 아직 못 가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2월까지 내년 2월까지 연장해서 전시한다. 그게 합니다. 홈페이지 보니까 네. 1 관람객 수를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2,550명인가 아무튼 그 제한을 두고 있어서 네, 저도 전시 끝나기 전에 한번 시간 내서 가보려고 간 진짜 김에 경주를 갈 때는 되게 자주 가는데 네. 안 갈 때 또 한참 안 가게 되니까 간 김에 경주도 조금 들러보고요. 그렇죠. 경주 곳곳에 유물이 또 많습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경주박물관이 그 월지관이라고 네, 하는 전시관이 또 새로 그 보수를 마치고 네, 다시 오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에 가서 또 우리 고대사
공부도 좀 해보면 좋고요. 사실 그리고 이 금관에도 사실 네. 일제강점기 에피소드가 좀 있대요. 네. 사실 금관질 6개 중에서 네. 금관총, 금경총, 서봉총, 금관 요 3개가 네. 일제시대 때 발굴이 아. 됐었어요. 1921년 금관총을 시작으로 해서 네. 금령총이 24년도, 서봉총이 26년도에 그러니까 일본에 의해서 발굴이 된 것이고 네. 사실 그런 발굴된 것이 우리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한국의 조선의 그런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그 가치를 드높이는 발굴이 아니라 네. 워낙에 그런 졸속 발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음. 특히나 서봉총 금관 이런 것들은 당시에 훼손이 되게 많이 되었다라고 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봉총 금관에 대한 숨겨진 이름이 하나 있어요. 네? 서봉할 때 서가 스웨덴이에요. 서전. 아, 그리고 혹시 그게 그건가요? 그 당시 스웨덴 왕세자가 맞아요. 발굴에 참여했다라고. 맞아요. 구스타프 아돌프 네. 황태자가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일본에 그때 체제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일본 측의 권유를 받고 일본에서는 사실 조선에 대한 문화 통치를 네. 대내 선전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당시가 1920년대 중반이었고 네. 일본에서도 의회 정치, 문화 통치 이런 것들을 한참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웨덴 황태자가 그 발굴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서봉총 그렇죠. 그래서 금관 이름을 무덤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잠깐 좀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나갔지만 우리 금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서봉총에 대한 에피소드까지 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모즈 뉴스를 마치겠고요. 우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은요 도슨트의 최애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것도 아마 건호쌤 처음 함께 나누는 이야기일 텐데 네. 사실 지금 세계적으로 한류가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네. 이 한류가 되게 뜨거운데 그 중심에 또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아까 있었던 박물관에 대한 네. 것도 뭐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여러 국립박물관들의 외국인 손님들이 되게 많이 오고 있잖아요. 네, 맞죠. 혹시 선생님은 그 좀 한국적으로 좀 이렇게 즐겨보셨던 역사 드라마 아니면은 뭐 그런 박물관 전시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재작년에 이제 개봉했던 서울의 봄 영화가 좀 서울의 봄. 재밌게 봤습니다. 네. 당시 황정민 배우분 포함해서 이제 많은 배우분들이 열연해 주시는 모습이 엄청 좋았고요. 또 그 당시 급박하게 돌아갔던 이제 한국 현대사의 한 장면을 볼 수 있던 작품이라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최근에 이용해서 보는 중 영화가 이제 국제시장. 국제시장도 이제 한국 현대사를 좀 담고 있는 작품이다 보니 그런 작품도 네. 보고 있습니다. 자, 국제시장을 2015년 새해 첫날에 봤어요. 아, 새해 딱 첫날에 그쯤이죠, 그렇죠? 봤는데 그 새해 첫날 아침부터 눈물 줄줄 흘리면서 네. 영화관에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건우 선생님은 현대사가 관심 분야시군요. 네, 현대사 재밌습니다. 굴곡도 많은 네. 우리 애환이 많은 현대사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선생님은 관람객분들이 우리 네. 역사관 혹은 도슨트들을 좀 어떻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관람객분들이 이제 문의사항이나 해설 요청을 선택하시는 계시거나 하신 분들은 쉽사리 다가오시지 못할 때가 있어서 저희 도슨트들에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분들 볼 때면 제가 한 번씩 다가가서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해설 좀 진행해 드릴까요?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거든요. 또 그렇게 이제 됐을 때 문의하신 거를 이제 잘 설명드려서 이제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해설이 진행된 뒤에 관람객분들 이제 표정이 밝아진 게 보이면은 참 그게 좀 보람이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도슨트들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시고 다가와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생각보다 샤이한 관람객분들도 많고 아, 네, 맞아요. 도슨트들도 샤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샤이해도 네. 저희 사실 1:1로도 설명을 많이 그렇죠. 하고 있죠. 네, 1대1로도 네, 언제든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제나 오픈 관람객분들에게 열려 있는 그런 역사관이 되도록 앞으로도 저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아무튼 전시 해설을 많이 하셨던 우리 건우 선생님 그만큼 우리 여기 역사관 포모즈에도 많이 참여해 주셨고 그래가지고 오늘 정말 도슨트 팟캐스트의 아주 정수 오늘 아주 제대로 된 네. 오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사실 처음
보는 코너들이 좀 많았잖아요. 네, 오늘 생각보다 방송 지난번보다 조금 많은 코너가 생겼는데 근데 네. 오히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주 이제 에이펙이라든지 강제 동원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조명하는 부분도 있고 네. 한국 역사 드라마나 이게 또 저는 이제 서울의 봄이나 이제 국제시장 같은 영화를 얘기했지만 다른 분들은 또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를 다 한데 모아서 재밌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럼 컬렉션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네네. 같아요. 딱 그 직전에는 선생님이 그 선덕여왕 드라마 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재밌- 역사 드라마 그 얼마나 보면은 이게 또 시대도 다를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들 모아놓고 보면 선생님들 취향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도 나도 그거 봐야 되는데 네. 나도 옛날에 그거 재밌게 봤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쉽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는 할 때는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네. 좀 더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싶고 조금 더 풍성해진 코너로 우리가 또 다음에 또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요. 지금 녹음하는 시점이 11월 말입니다. 아 맞습니다. 11월 말이고 2025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되돌아보는 그런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한 해 동안에 즐거운 일, 행복한 일들이 많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우 선생님도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또 내년에 또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역사관에서 많이 찾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는 2025년 마지막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잠시 동안 좀 휴식기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 기간 동안에 조금 더 풍성한 코너들을 좀 기획해보고 또 재정비하는 시간을 거친 다음에 또 우리 도슨트 선생님들과 함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밝은 미소로 다시 찾아뵙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마무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역사관 포머즈 진행자 병용 건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PD님 정욱교 PD님 또 작년부터 올해까지 쉬지 않고 함께 녹음에 참여해 주시고 많은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지금 안 계시지만 전 선배님 고수빈 선생님 그리고 지금 저희 도슨트들을 위해서 늘 힘쓰고 계시는 정말 고마운 안송희 선생님까지 많은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역사관 포머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